안녕하세요, 디지로그 에디터 비스타입니다. 아이패드 하면 애플 펜슬 활용성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본 구성이 아니라 별매임에도 거의 세트처럼 따라다니죠. 애플 펜슬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며 뽕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 펜슬의 거의 모든 것 32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2세대를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애플 펜슬의 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충전 및 보관 방법, 기초적인 설정, 그리고 주요 기능 순으로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충전 및 보관 방법부터 살펴보면, 우선 충전은 이렇게 부드럽게 굴려주시면 자성에 의해 아이패드와 합체가 되면서 충전이 시작됩니다. 보관도 그냥 이렇게 붙여놔 주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과충전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따로 보관하는 편입니다. 최신 전자기기들은 대부분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지만 계속 부착해서 보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패드가 완충된 상태에서 애플 펜슬을 부착해서 보관할 때와 따로 분리해서 보관할 때 아이패드 배터리 소모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충전 방지 기능 탑재 유무와 관계없이 저는 따로 보관하는 편입니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착해서 보관하셔도 됩니다. 따로 분리 보관하라는 애플의 공식 입장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단기간에 제품 배터리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저처럼 따로 보관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K1 아이패드 케이스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펜슬 커버가 분리된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로 애플 펜슬을 감싼 후 커버 바깥쪽에 부착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사용 중 충전이 아닌 분리 보관하고 싶다면 이렇게 충전 범위를 약간 벗어난 사이드에 애플 펜슬을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충전이 필요하다, 그때는 이렇게 시크하게 펜슬을 과감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애플 펜슬 배터리 확인 방법은 펜슬 자체에 별다른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렇게 아이패드에 부착하여 충전을 시키면 화면 상단에 배터리 잔량이 표시됩니다. 매번 이렇게 부착하여 잔량을 확인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 상태 위젯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길게 꾹 눌러 왼쪽 상단 플러스로 들어간 후 배터리에서 원하는 사이즈의 위젯을 추가해 줍니다. 간혹 애플 펜슬 잔량이 표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번거롭지만 한번 충전 부착해 주시거나 애플 펜슬을 아이패드 근처에 가져가면 다시 잔량이 표시됩니다. 이제 애플 펜슬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설정에서 아래쪽 애플 펜슬로 가시면 이중 탭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 탭이라 함은 여기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애플 펜슬의 이 부위를 이중 탭하여 원하는 기능으로 바로 접근하는 설정입니다. 사용자와는 불가능하고, 보시는 것처럼 현재 도구와 지우개 간의 전환, 마지막 사용 도구로 전환, 팔레트 보기, 잉크 속성, 끔 이렇게 5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원하는 설정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우개 간의 전환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 자체 메모에 뿐만 아니라 굿노트나 프로크리에이트처럼 서드파트 앱에서도 해당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합니다. 이 기능에 익숙해지면 샤프를 쓰다가도 무언가를 지워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샤프에 이중탭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래쪽 애플 펜슬로만 그리기를 활성화해 주시면 이렇게 메모 앱에서 손가락으로는 필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활성화해 주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필기가 가능하며 펜슬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면 필기가 되기 때문에 두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손글씨 입력도 활성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해당 기능에 대해서는 뒤쪽 주요 기능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아래쪽 애플 펜슬 제스처에서는 모서리 쓸어넘기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왼쪽 모서리 쓸어넘기기와 오른쪽 모서리 쓸어넘기기를 원하는 설정으로 변경해 줍니다. 해당 기능도 애플 펜슬 설정을 마무리 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설정에서 아래쪽 메모로 가시면 아래쪽에 빠른 메모 설정이 있습니다. 우선 모서리 제스처에서 손가락으로 쓸어넘기기 기능을 기호에 맞게 설정해 줍니다.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면 손가락 쓸어넘기기로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비활성화하면 애플 펜슬로만 모서리 쓸어넘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설정은 조금 전 애플 펜슬 설정에서 설정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건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로 가셔서 최근 빠른 메모 재개를 기호에 맞게 설정해 줍니다.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면 빠른 메모를 생성할 때 마지막에 사용한 메모를 불러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활성화해서 매번 새로운 빠른 메모를 불러오도록 설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앱 링크 설정은 모두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기능에 대해서도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잠금 화면에서 메모에 접근을 설정해 줍니다. 항상 새로운 메모 생성, 최근 메모 재개 3가지 설정이 있고, 이렇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펜슬을 터치하면 바로 메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급하게 무언가를 받아 적어야 할 때 잠금을 해제하고 메모 앱에 들어가서 새로운 메모를 생성하는 일은 너무 번거롭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메모 생성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급할 때 펜슬로 톡 건드려 주시면 바로 필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메모는 메모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애플 펜슬에 대한 설정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설정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모서리 쓸어넘기기 기능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설정된 대로 왼쪽 모서리를 쓸어넘기면 스크린샷이 가능합니다. 캡처된 이미지에 펜슬로 바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의 경우는 전체 페이지를 PDF로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캡처를 해주시면 화면 상단에 전체 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를 모두 캡처할 수도 있고, 여기 자르기를 누르시면 원하는 범위를 지정해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완료를 누르고 원하는 파일에 저장해주면 됩니다. 설정된 대로 오른쪽 모서리를
모서리를 쓸어 넘기면 빠른 메모가 가능합니다. 뭔가를 하다가 급하게 메모를 해야 될 경우 이렇게 우측 하단 모서리를 쓸어 올리시면 됩니다. 다른 작업 중 멀티태스킹으로 이용 가능한 메모 기능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서칭하다 해당 페이지 링크와 코멘트를 남기고 싶을 경우 모서리를 쓸어 올려 이렇게 빠른 메모를 불러오면 조금 더 설정해서 빠른 메모 앱 링크 기능을 활성화해준 경우 자동으로 해당 페이지 링크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링크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이용 중인 링크가 자동으로 빠른 메모에 입력되며 펜슬로 바로 코멘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빠른 메모는 메모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메모 앱에서 애플 펜슬로 이용 가능한 기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펜슬 설정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펜슬 설정창이 안 나타난다면 우측 상단 펜슬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펜슬 설정창은 이렇게 원하는 사이드에 어디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좌측, 하단 모두 가능합니다.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후 사이드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최소화됩니다. 최소화도 걸리적거린다 하시면 우측 상단 펜슬 설정을 한번 눌러주시면 사라집니다. 펜슬로 메모하고 싶다면 그냥 바로 메모하시면 됩니다. 펜슬로 입력한 메모도 이렇게 일반 텍스트처럼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해서 오려두기, 복사가 가능하며 텍스트로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펜슬로 입력한 메모가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되어 복사됩니다. 입력한 메모를 올가미 툴을 이용해 이동시키거나 오려두기, 복사, 텍스트로 복사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사한 이미지를 나의 아이폰이나 맥북에서 바로 붙여 넣을 수도 있고 메시지나 카톡으로 전송도 가능합니다. 메모 내용을 지우고 싶다면 지우개를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펜슬 이중 탭 설정에서 지우개 간의 전환으로 설정했다면 이중 탭을 통해 바로 지우개로 전환 가능합니다. 지우개는 이렇게 대상 자체를 지울 수도 있고 원하는 부분만 디테일하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우개를 길게 꾹 눌러주시면 원하는 방식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지우개를 통한 지우기 외에도 실행 취소 기능으로 이전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 손가락을 이용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어 넘기면 실행 취소,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면 실행 복귀가 가능합니다. 메모 앱뿐만 아니라 굿노트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지원하며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앱 자체에서 유사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탭하면 실행 취소, 세 손가락으로 탭하면 실행 복귀가 가능합니다. 애플 펜슬 설정에서 손글씨 입력을 활성화해줬다면 펜슬 설정 창에서 손글씨 입력 펜을 이용해 펜으로 입력한 글자는 텍스트로 자동 전환해줍니다. 악필도 꽤 잘 인식하는 놀라운 기능입니다. 이렇게 필기를 할 때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띄어쓰기가 반영됩니다. 입력 후 띄어쓰기나 붙여쓰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원하는 글자 사이를 갈라주시면 띄어쓰기나 붙여쓰기가 가능합니다. 글자 지우기는 이렇게 그냥 원하는 텍스트 위를 긁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는 원하는 범위를 가로로 쭉 그어주시거나 동그라미 쳐주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텍스트 위를 2번 클릭하면 해당 단어가 선택되고 3번 클릭하면 전체 문장이 선택됩니다. 손글씨 입력은 메모 앱뿐만 아니라 웹페이지 검색창이나 스팟라이트, 기타 다른 앱에서도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애플 펜슬을 잡고 있을 때 키보드를 불러오지 않고 바로 텍스트를 입력할 때 유용합니다. 도형을 그리고 펜을 바로 떼지 말고 잠시 멈춰주시면 이렇게 반듯한 메모를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삼각형, 사각형, 원, 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과 구름, 화살표도 지원합니다. 바로 펜을 떼주시면 해당 기능 없이 엉망진창인 도형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메모를 하다 이메일을 받아 적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인식해서 아래쪽에 줄이 생깁니다. 이메일을 복사할 수도 있고 바로 메일 보내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의 경우도 자동 인식을 통해 밑줄이 생기면서 전화 걸기, 메시지 보내기, 연락처 추가 등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의 경우도 자동 인식을 통해 캘린더로 일정을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스케줄까지 자동으로 손글씨를 입력하는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메모 앱을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PDF의 펜슬로 메모 앱처럼 바로 메모할 수도 있고, 맥이나 아이패드에서 PDF나 페이지, 키노트에서 서명이나 스케치가 필요한 경우 아이패드에서 애플 펜슬로 깔끔한 스케치나 서명이 가능합니다. PDF에서 서명 생성을 눌러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원하는 기기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서명 화면이 아이패드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애플 펜슬을 통해 깔끔하게 서명해주면 됩니다. 한 번 한 서명은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다음에 동일한 서명이 필요할 때 다시 서명할 필요 없습니다. 해당 서명을 불러와 바로 이용하면 됩니다. 서명을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메일 작성 중 그림 삽입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도구 모음에서 우측 화살표를 누르면 그림 삽입이 있습니다. 필요한 그림을 그리고 그림 삽입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메일에 해당 이미지가 삽입됩니다. 사이드카를 통해 아이패드를 외장 디스플레이로 연결한 후 애플 펜슬을 이용해 포토샵 작업이 가능합니다. 트랙패드나 마우스가 아니라 펜슬로 더 정밀한 작업이 필요할 때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애플 펜슬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담아 보았는데요.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기능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플 펜슬의 다양한 기능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면 최신 IT 리뷰, 정보 사용 팁을 빠르고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로그 에디터 비스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